방금 인터넷을 보니까 검찰이 MBC의 PD 수첩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MBC 직원들이 로비로 몰려 나와서 검찰의 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MBC는 공영방송을 자칭합니다. 공영방송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방송법이 방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의무의 첫 번째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방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간단하게 줄이면은 법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부르면은 전직 대통령도, 현직 장관도, 전 국회의장도, 현직 기업체 회장도 출두를 해서 자신의 문제를 소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는 공영방송이라면서 공권력에, 정당한 공권력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규정대로 하면은 이런 MBC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방송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2010년 내년입니다.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허가를 갱신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MBC에 지금 누가 광고를 내고 누가 출연을 하고 누가 출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MBC의 이런 법 무시, 사실 무시, 교양 무시, 부르장머리를 고쳐놓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가장 좋은 준법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지금의 MBC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설명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간에 나도는 이런 우스개를 떠올렸습니다. 좌파가 우파에게 선물한 것이 노무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 전후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행태는 바로 친북 좌익들의 본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친북 좌파에 속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런 서비스를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해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살신성인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행태를 분석을 하면은 세 가지 말이 떠오릅니다. 사기, 부패, 반역. 이 사기, 부패, 반역은 그대로 친북 좌익들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위선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0년대에 이미 요트를 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 밝혀졌듯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아주 우습게 용돈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정의롭고 평등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피땀 눈물을 흘렸던 보수층을 향해서 별놈의 보수는 보수라도 개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악담을 했습니다. 국군을 향해서는 인생 스키는 곳이라고 한 사람이 당시에 군통수권자를 겸하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헌법을 그놈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보수층, 국군은 대한민국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의 발언을 분석을 하면은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다, 줄여서 반역적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에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깨버리고 열린 우리당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도덕한
정치 도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예컨대 한나라당 전국구 의원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로 생각하고 대통령을 뽑아주었더니 열린 우리당으로 가버렸다 하면은 그때 정치 도의상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이란 당명은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저는 열린 우리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이라고 읽는 순간 내가 그 당의 소속인 것처럼 나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월간조선을 편집할 때 기자들한테 절대로 열린 우리당이라고 써주지 말라, 열린당이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방어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열린 우리당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열당, 여루당 이렇게 불러주다가 결국 그 당이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이 문제를 교포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느 교포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라는 장명을 했으면은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지 말고 열린 우리당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다. 우리가 열려가지고 짐승이 지금 사회 곳곳에 나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서 다시 우리에 넣고 열린 다친당으로 만들어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죠. 사실은 은중유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명패를 던지는 순간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89년 12월 31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국회 회의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깽판을 치는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오늘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은 먼저 자신이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씨의 또 다른 특징은 사기성입니다. 말을 아주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수도를 이전하면 이것은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충청도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한다. 아니, 국회 옮기고 행정부 옮기고 청와대 옮기는 것이 어떻게 신행정 수도입니까? 이것은 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그 뒤에 수도 분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수도 분할로 바뀐 상태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행정 수도라는 이 사기에 걸려가지고 낙선한 이회창 씨의 지금 선진당이 이제는 충청도에 수도 분할의 이 개념을 가진 행정복합도시를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그것도 특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기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정치의 요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회창 씨가 결자 해지를 해가지고 이 행정복합도시 수도 분할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천에 중앙행정기관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천시가 잘 살지 않습니다. 거제도에는 삼성조선, 대우조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되었습니다. 행정복합도시는 충청도 분들한테 오히려 폐를 끼칠 것입니다. 충청도 분들, 선진당, 그리고 이회창 씨의 결자 해지와 애국적 결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된 이 노무현 씨.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제1등 공신이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좌파 정권에 대한 실망, 친북 좌파 좌익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옮겨가서 530만 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제1운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를 인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과 거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씨는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하도록 하는데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있는 살신 성인의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은 노무현 씨 또한 이 역사와 대한민국의 한 도구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